자, 센 미적분 그 문제 1장의 수열의 극한에서요. 여러분들 질문 번호, 공통적인 질문 번호 해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장 수열의 극한에서요. 수열의 극한에서 92번입니다. 문제 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3승분의 1 플러스 n제곱 곱하기 사인 n 세타. 자, 이렇게 물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갈 거냐면요. 샌드위치 극한을 이용해야 되는 문제예요. 샌드위치 극한. 보통 이 사인, 코사인 이런 거 있죠. 이거 나오면 일단 샌드위치 극한을 의심을 하세요. 특히 그 중에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러분들 배워서 알고 있지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사인 x. 이거는 샌드위치 아니죠. 예, 이거는 1. 요거는 다른 얘기예요. 얘는 x가 0으로 갈 때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n으로 무한대로 가는 문제 있죠? 이거는 샌드위치를 한번 의심하는 거예요. 사인 n세타는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죠. 그리고는 양변에 전부 다 똑같이 곱해줘요. 누구를? n 3승분의 1 플러스 n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다 곱해줍니다. 부등호 방향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n이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녀석들은 다 양수예요. 그러면 가운데에는 n 3승분의 1 플러스 n 제곱 사인 n 세타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n 3승분의 1 플러스 n 제곱 또 n 3승분의 1 플러스 n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 놓고선 전부 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니까 왼쪽도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고 오른쪽도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겁니다. 먼저 왼쪽 보면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 얼마예요? 3차죠. 다항식인데. 분자는요? 2차죠. 분모의 차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분자의 차수보다 크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분모 차수가 더 클 때, 그때는 0의 수렴이죠. 제일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방법으로. 역시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3승, 2승. 그러니까 오른쪽도 결국 0에 수렴하는 겁니다. 오른쪽 왼쪽이 똑같은 값에 수렴했죠. 그런데 가운데 있는 녀석도 당연히 0에 수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92번의 정답은 0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요. 94번, 95번 합답형 문제. 완전 중요한 문제예요. 94번. 수열 AN과 BN에 대하여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옳은 것만 고르는 거예요. 기억.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수열 AN보다 수열 BN이 클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무한대로 간대요. 그러니까 요 녀석을 극한으로 날리게 되니까 무한대가 된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수열 AN보다 수열 BN이 크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도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겠죠.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죠. 니은
두 수열 AN과 BN이 모두 수렴할 때 AN과 BN이 모두 수렴한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도 어딘가에 수렴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도 어딘가에 수렴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수열 AN보다는 BN이 컸대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 값은 리미트 BN이 크다? 수열은 크지만 극한값은 같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게 중요해요. 여기는 이퀄이 안 들어가지만 여기는 지금 이퀄이 들어가요. 이 내용은 수투에도 나옵니다. 이 문제는요. 저기 미적분에만 관련되는 게 아니라 수투에서도 출제될 수 있는 문제예요. 니은 탈락입니다. 디귿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이 0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 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0이냐. 이거 굉장히 많이 틀리는 거예요. 이거 일단 결론부터 하면은 오답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각각이 수렴하면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수렴하고 어딘가 알파에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어딘가에 수렴한대요. 각각이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은 알파 베타에 수렴한다. 이거는 참이에요. 각각이 수렴하면 곱은 수렴합니다. 곱이 0에 수렴하는 거죠. 곱이 수렴한다. 이거를 각각으로 찢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곱이 수렴한다고 해서 각각의 수렴을 갖다가 이렇게 찢어서 생각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각각이 수렴할 때 곱은 수렴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곱이 수렴한다고 해서 각각의 수렴 발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탈락입니다. 95번이에요.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4개가 있어요. 역시 옳은 것만 찾는 겁니다. 기억.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무한대이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0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이라고 하는 것은 0이냐? 우리가 그러니까 언뜻 생각할 때 무한대 곱하기 0도 0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우리가 항상 성립하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방금 전에. 각각이 수렴할 때 곱이 수렴한다. 이거는 항상 성립이지만 지금 얘는 발산이고 얘는 수렴이죠. 그럼 이 둘을 곱해서 그냥 무한대 곱하기 0이 0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결정적으로 반례가 있잖아요. 반례를 들어볼 수 있는 거죠. 반례를. 자, 뭘로 해볼까요? AN을요. 간단한 걸로 해봅시다. n 플러스 1이라고 해볼게요. n 플러스 1. 그러면 당연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BN을요. n분의 1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n이 무한대로 가면 분모가 무한대가 되는 거잖아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이면 분모가 무한대가 되죠.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에 수렴하는 거 맞잖아요. 자, 그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이면 어떻게 됩니까? n분의 n 플러스 1이잖아요. 1에 수렴할 수 있어요. 그쵸?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꼭 그게 무한대 곱하기 0이 0이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는 거는 좀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반례가 있는 거예요. 기억 탈락. 니은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무한대로 발산하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가로 열고 an 더하기 bn이 알파에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에 수렴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요거 별표 3개 빵야 해놔야 돼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리미트 an이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거 알았죠? 참고로 니은도 역시 수투에도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거기서는 fx, gx 이런 형태겠죠. 자, 수투에서도 또 봅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걸 알았어요. an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그 다음 an 플러스 bn에 대해서는 알파에 수렴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하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an 플러스 bn을 잠깐 cn이라고 치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는 아는 거냐? an은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거에 대해서 알았어. cn은 알파에 수렴한다는 걸 알았어. 그럼 an과 cn은 알아요. 누군 몰라? bn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bn이 떡하니 나와 있네. 모르는 거거든. bn은 어디에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몰라요. an은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했어. cn은 이렇게 치환해 놓고 보니까 알파에 수렴한다고 그랬어. 그럼 bn은 모르죠? 그러면은 이걸 bn은 이라고 하는 거예요. an 플러스 bn이 cn이죠. 모르는 녀석 bn을 아는 녀석으로 바꿔요. cn 마이너스 an이라고 바꿔치기 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 새로 씁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 대신 cn 마이너스 an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런 형태는 하트죠.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an분의 cn 마이너스 1 이렇게 봅니다. 리미트 an이 어디로 갔어요? 얘 무한대요. 분모는 무한대요. cn은 얼마래요? cn은 알파래요. 알파는 지금 상수죠. 어딘가에 수렴했으니까 상수예요. 상수. 그럼 무한대분의 상수죠. 무한대분의 상수는 얼마야? 0. 그리고 빼기 1. 그러니까 얼마에 수렴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에 수렴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동그라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미적분 문제 같죠? 똑같은 문제가 수투에서도 나옵니다. 디귿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에 수렴하고 알파 이고 하는 것 자체가 알파에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문제가 나왔네요. 니은과 똑같아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마이너스 bn이라고 하는 것은 0에 수렴한대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어떨까? an은 알파에 수렴했죠. an-bn은 0에 수렴했죠. 물론 이거는 니은처럼 얘를 갖다 치환해도 되겠죠. 얘처럼 치환해도 되겠죠. 그거보다는 어느 게 더 편할까요? 각각이 수렴하잖아요. 얘하고 둘 다 수렴하잖아. 알파에 수렴하고 0에 수렴하잖아요. 그러면 bn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누구하고 누구를 이용해서 각각이 수렴해요. 누구하고 누가 수렴해요? 리미트 an이 수렴하고 리미트 an-bn이 수렴해요. 그러면 이 둘을 이용해서 bn을 만들어내려면 얘하고를 뭐 하면 될까요? 각각이 수렴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각각이 수렴하면 자, 이 둘 복작복작 무슨 계산을 하면 좋을까요? 얘하고 아이고 다시 얘하고 an하고 an-bn을 무슨 계산을 하면 bn이 나올까? 둘을 빼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an 빼기 an-bn 이렇게 하면 bn만 남는 거잖아요. 각각이 수렴하면 차도 수렴한다.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에 수렴하는 거죠. 디귿 동그라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이에요. 리을
cn이라는 녀석은 an보다는 크고요. bn보다는 작습니다. 이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an이 0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열 cn은 수렴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이라고 하는 것이 수렴하는 거 아니냐.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 자꾸 동그라미가 하고 싶어져요. 왠지 맞는 것 같은 거야. 아니에요. 리을 틀렸어요. 이거 아주 매력적인 오답이에요. 동그라미 하기 아주 십상입니다. 자, 왜 동그라미를 치느냐? 동그라미를 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an이 0이라는 말은 뺐는데 0이잖아. 뺐는데 0이면 그럼 이 말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값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이 똑같은 거 아니냐. 둘이 똑같으니까 샌드위치 극한에서 배우지 않았느냐.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이 같은 값에 수렴하니 그러면 가운데 껴있는 리미트 cn도 역시 수렴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동그라미 아니냐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자, 이거를 깨는 게 뭐냐? 배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각각이 수렴하면 알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 베타. 각각이 수렴하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마이너스 an 뺄셈도 수렴합니다. 그렇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수렴할 거예요. 각각이 수렴하면 뺄셈은 수렴하는 겁니다. 이건 참이에요. 하지만 뺄셈이 수렴했다고 해서 리미트 bn-an이 0에 수렴했다고 해서 뺄셈이 수렴한다고 해서 각각이 수렴한다라는 말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각각이 수렴할 때 뺄셈이 수렴하는 거지 뺄셈이 수렴했다고 해서 각각이 수렴한다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로 넘어올 수가 없어요. 일로 넘어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 샌드위치를 쓸 수가 없는 거죠. 리을 탈락입니다. 굉장히 많이 틀리는 문제예요. 요거 특히 리을번 조심해서 풀어야 됩니다. 지금 이 합답형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적분 같지만 이 내용들 다 이번 중간고사 수투 시험 범위하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고 실제로 AN, BN 대신에 FX 그 다음에 GX N이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수투라고 생각하고 복습해 놓으세요. 자, 이번엔 100번입니다. 100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 이 녀석에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대요.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알파의 n승 플러스 베타의 n승 분의 알파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베타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돼요. 오호, 이거 등비수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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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등비수열 형태로 나와 있을 때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일단 지수를 통일해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알파의 n승 더하기 베타의 n승 분의 알파 곱하기 알파의 n승 더하기 베타 곱하기 베타의 n승 이래 놓고선 그럼 밑수가 두 가지 형태죠. 알파가 있고 그리고 베타가 있죠.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밑수의 절대값이 큰 놈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건 정하는 거예요. 알파를 해도 되고 베타를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해요. 베타를 큰 근이라고 해요. 베타가 큰 근이라고 해보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절대값이죠. 그럼 계산을 좀 해봅시다. 아, 여러분들이 일단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일단 베타가 알파에 비해서 절대값이 큰 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인수분해는 안 되죠. x는 짝수근의 공식에다 넣습니다.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4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하나는 2 플러스 루트 2, 하나는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둘 다 양수예요. 예, 둘 다 양수예요. 둘 다 양수. 그러면 베타가 큰 녀석이라고 해요. 베타가. 그럼 당연히 둘 다 양근인데 알파보다 베타가 크니까 베타의 절대값이 더 크겠죠? 그러면 여기서 얘가 베타인 거고 얘가 알파인 거예요. 자, 아직 대입은 안 해도 돼요. 그럼 분모 분자를 누구로 나눈다? 베타의 n승으로 나누는 거예요. 베타의 n승, 베타의 n승, 베타의 n승, 베타의 n승 이렇게 나눠요. 오,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베타분의 알파의 n승 더하기 베타 n승 베타 n승은 약분되죠. 1 알파 곱하기 베타분의 알파의 n승 더하기 베타 n승 베타 n승은 약분되니까 그냥 얘하고 얘하고는 약분되니까 1. 그래서 베타만 남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분명히 알파보다 베타가 크고 둘 다 양수죠. 그럼 베타분의 알파는요. 분명한 건 1보다는 작고 양수니까 0보다는 크겠죠. 아, 이 자체가 또 등비수열이잖아요. 베타분의 알파의 n승이. 근데 공비 베타분의 알파가 0과 1 사이야. 공비가 0과 1 사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날아가고 얘도 0으로 날아가죠. 그럼 어디에 수렴하는 거예요? 베타에 수렴하는 거예요. 큰 근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2 플러스 루트 2라고 그랬죠. 정답은 그래서 3번 2 플러스 루트 2 나오는 겁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자주 보이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100번. 기본적인 문제지만요. 중요하고요. 자주 출제되는 문제예요. 자, 이번에는 1장에서는 마지막 문제겠는데요. 네, 1장에서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쵸? 118번. 함수 fx가 있어요. 함수 fx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의 2n승 분의 1 마이너스 x의 2n 플러스 1승에 대하여 y는 fx의 그래프를 좀 한번 그려봐라 이 얘기입니다. 하하, 문제는 등비수열이긴 한데 지금 밑수가 얼마인지 x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밑수가 x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x의 범위에 따라서 x가 1보다 크면 뭐 무한대로 날아가고 뭐 이런 게 있는데 0과 1 사이면 0에 수렴하고 이런 게 있는데 x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지. 5개로 나눠서 푸는 거예요. 기본기는 1번 x가 1보다 클 때 2번 x가 1일 때 3번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4번 x가 마이너스 1일 때 5번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오호. 그 중에서 1번하고 5번하고는 푸는 요령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푸는 요령이 똑같다고. 그리고 2번과 4번은 대입해서 풀면 돼요. 오. 자, 풀어볼게요. 1번
x가 1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x가 1보다 크면 생각을 해봐요. x가 1보다 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예를 들어서 1보다 큰 x에 대해서 무한대승을 하면 이건 당연히 무한대겠죠. 그러면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가 돼요. 그럼 이건 기본적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지수통일하라고 그랬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제곱의 n승 분의 1 마이너스 x 곱하기 x제곱의 n승. 뭐 x의 2n승 하는 건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도 아이쿠 x제곱의 n승이죠. 좋습니다. 예, 요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2n승 해도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누구 때문에 무한대가 되고 있어요? x가 무한대로 가는데 x가 1보다 큰데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가 되겠죠. 오호, 1보다 큰 값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분모 분자를 똑같이 x의 2n승으로 나누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2n승분의 1 더하기 1 분의 x의 2n승분의 1 빼기 x의 2n승으로 나누면 약분되지만 요거 x가 하나 남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x의 2n승은 무한대였죠. 그럼 무한대분의 1. 그럼 얘는 0으로 날아가고 요 자리도 무한대였죠. 그럼 무한대분의 1. 얘도 0으로 날아가죠. 그럼 남는 건 뭡니까?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예요. 오, 1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x가 되는 겁니다. 5번 볼까요? 푸는 요령 똑같다 그랬어요.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은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냥 x의 n승 그러면 사실 플러스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진동 발산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다행히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의 2n승 1 마이너스 x 곱하기 x의 2n승이죠.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 푸는 요령 똑같다니까요. 분모 분자를 x의 2n승으로 나누는 거야.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아까하고 똑같죠. x의 2n승분의 아이쿠 다시요. x의 2n승분의 1 더하기 x의 2n승을 나눠주니까 1 분의 x의 2n승분의 1 빼기 x. 자, x에 그냥 n승으로 했을 때는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진동 발생이지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2n승은 짝수승이죠. 여기가 짝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음수라 하더라도 짝수승을 하게 되면 그냥 무한대만 되겠죠. 무한대분의 1이니까 얘는 0이 되고요. 얘도 역시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이 돼서 똑같아요.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x가 되는 겁니다. 다음 2번 볼게요. x에다 1 집어넣을게요. 그냥 대입이에요. 예, x에다 1 집어넣으면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1의 무한대승 나오는 거잖아요. 1의 2n승.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의 2n 플러스 1승이잖아요. 뭐 1이야 뭐 무한대로 나가더라도 1이죠. 그럼 2분의 0. 어머나 0이네. 4번 할까요? 자, 이건 그냥 바로 대입합시다. 2n승이라고 하는 건 짝수승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대입해도 1이에요. 그러니까 1 플러스 1 분의 1 마이너스 여기 있는 2n 플러스 1승은 홀수승이죠.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와, 2분의 2가 되네요. 그래서 얘는 1이에요. 마지막으로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면은요. 요 자리 그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면은 x제곱 같은 경우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0으로 날아가겠죠. 얘도 역시 0으로 날아가겠죠.
그럼 1분의 1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fx는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이제 그리는 거예요. 여기다 그릴게요. x, y,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에요. 자, 그리겠습니다. 마이너스 1일 때 얼마라고요? 1. 1일 때 얼마라고요? 0.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1. 그러면은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여기 지나죠? 그리고 여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나는 거죠. 1일 때 마이너스 1. 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 자, 이런 그래프 몇 번에 있나요? 3번에 보이네요. 3번. 118번 별표 3개 빵야 빵야 빵야.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복습 꼭 다시 한번 꼼꼼하게 해놓으세요.